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대 소아과학 교실의 전공의 수련을 맡고 있는 교육수련부 부장 한정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아청소년과의 미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소아청소년과가 알고 싶다 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짧은 영상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출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소아청소년과 문제의 처음부터 끝인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거의 15%밖에 모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과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위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소아청소년과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출산율은 소아청소년과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수 감소의 추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2004년도에 4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감소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약 55%에서 60%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2004년도 당시 저희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정원은 17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출산율을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현재 적정한 소아청소년과의 인력,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약 8에서 9명 수준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전공의 충원율은 10에서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출산율이 감소하고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한국 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저수가 체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50% 수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배출이 된다면 그 전문의들은 충분히 본인들의 의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의 전공의 감소 수준은 이성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전체적인 패닉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는 소아청소년과 자체의 잘못일까요? 물론 소아청소년과 자체에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원가 보존율은 70에서 85%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서 박리담회 또 비인간적인 진료량을 현재 의료진들에게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정상이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옷처럼 별다른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료 체계가 대량 진료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진료량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소아청소년과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과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아청소년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고질적 문제입니다. 인구수 감소가 소아청소년과 위기의 처음부터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숫자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파란 선처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연 인원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또한 진료비에 있어서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과거에 비해서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출산율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020년에 수입과 진료량이 급감하였고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19 코로나가 직격탄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강제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진료량의 감소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진료과의 커다란 위기가 되고, 따라서 이것이 출산율 감소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패닉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격리라는 인간, 더 나아가서 어떠한 자연계의 생물도 지속할 수 없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행동들은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와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제할 수밖에 없으며, 일상을 회복하면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아청소년과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고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강제적인 격리적 행동, 거기에 의료계의 고질적인 대량 진료 강제화가 원인입니다. 이를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하고자 저희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자료를 한번 이용하여 간단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출산율이 문제가 된다면 2018년부터 2019, 2020 그리고 현재까지 진료량과 수입은 계속해서 감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코비드-19 사회적 격리가 시작되기 전에 비해서 사회적 격리 해제 이후에 신환자 수, 외래 환자 수, 재원 환자 수는 코비드-19 이전을 회복 중에 있고요. 외래 입원 총 수익은 사회적 격리 기간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2023년도 실적은 2018년 비해서 50% 이상 성장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총 매출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영적 분석이 필요하고 여기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체적 총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아청소년과가 코비드의 일시적인 위기를 지나서 오히려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의 근원은 원가 이하의 수가 구조 때문이지만, 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원과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알파 세대의 정의와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감소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한 전공의 감소율보다 두세 배 이상 비이성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의 격리는 부자연스러운 강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이러한 현상은 자연히 일상을 회복한 지금 정상 상태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증 자료에서도 출산율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고 소아청소년과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으로써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출산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는 소아청소년과가 중흥, 발전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도 소아청소년과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아청소년과의 꿈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육수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가? 여기는 일단 다시 한번 할게. 마지막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육수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기침을 왜 이렇게 물 좀 하나 물이 없나? 와.